건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 이게 교각인데 여기에 차가 껴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사진을 큰 걸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시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시면 교각인데요. 교각 사이에 2층 버스가 끼어서 구겨졌네요, 앞부분이. 버스의 지붕이 거의 진짜 구겨지다시피 하고 앞부분 보면 의자까지 지금 거의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저게 상황이 다 수습되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 저 정도인데 예. 실제로는 승객이 40명이나 타고 있는 버스였습니다. 1층과 2층에 나눠서 타고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40명이나 타고 있는 버스였는데요. 그 일대 굉장히 혼란이 컸는데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서울 당산동, 당산역 앞에 지금 고가인데요. 보시면 저 앞에 아이가 있는, 예. 맨 아이인가요? 앞에 저 지금 찌그러져 있는 지붕에 2층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저 분홍색 옷을 입고 아이가 정말 떨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예. 지금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아이를 먼저 수습하고 지금 승객들을 한 명씩 다 구조하고 문을 강제로 열어서요.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어떻게 그러면 사고 당시에 네. 좀 현장의 모습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앞쪽으로 있어요. 그 어린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있어요. 네, 경찰하고 당산 지금 저 예. 아이가 공포에 지금 엄마라고 지금 외치는 건데 네, 저 버스 사고가 예. 위험한 것이 이게 2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앞자리에 태운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앞자리에 탔으니까 저 정도였지. 만약에 좀 중간에 있었으면 정말 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 저도 지금 예.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예. 좀 상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CG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저게 지금 교각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점점 낮아집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교각의 높이가 네,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1차로, 지금 버스가 있는 곳이 1차로고요. 바로 옆에 2차로가 있고 지금 3차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버스가 저기로 간 건데 아. 지금 보통 저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공간이라서 저 2층 버스는 3차로에서만 좌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3차로에서만 좌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버스 기사가 무리하게 1차로로 가서 1차로로 진입해서 좌회전을 급하게 하려다가 예. 저 버스 지붕이 다 저렇게 구겨지는 저런 예.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예. 어떻게 저런 왜 실수라고 해야 그랬을까요? 될까요? 예. 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3차로를 타야 되는데 1차로를 탔어요. 그 사람이 그 1층 버스를 하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좀 착각했다더라고.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갑자기 2층 버스 하라고 그러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저는 이 해명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예. 충분히 그거를 숙지를 못하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버스 회사도 충분히 숙지를 안 시키고 항상 1층을 운전하던 사람한테 예. 충분히 숙지를 시키지 않고 2층 버스를 움직이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승객이 40명이나 타고 있었고 예. 지금 저 사고로 인해서 지금 40명 중에 14명이 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이 됐고 예. 11명은 이제 스스로 병원에 갔고 나머지는 이제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귀가 조치가 된 상황이긴 한데 예. 정말 중상자는 없었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아찔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정말 공교롭게 저희 취재기자가 MBN 취재기자가 딱 저 때 다른 곳으로 취재를 가기 위해서 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찍어온 영상을 보신 건데 직접 그렇군요. 자신이 예. 촬영한 영상을 보고 계신 건데 그 취재기자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차 안에서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예. 무슨 폭발음이 들렸대요. 아, 교각이랑 버스가 예, 부딪히는 그렇습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저게 버스가 만약에 천천히 오면서 천천히 차선을 바꾸는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구겨질 정도로 교각에 끼이지 않았겠죠. 그냥 버스가 진입하지 못했겠죠. 뭐가 예. 걸리네 하고 진입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신호를 받으려고 빠른 속도로 좌회전 신호를 가고 받으려고 있었군요. 버스가 빠른 속도로 이 운전기사는 3차로로만 가야 하는데 천장이 저렇게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다가 교각과 부딪히면서 정말 쿵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예.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폭발음이 들려서 그 주변에 있던 일대의 차량들이 다 멈추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내다보는 예.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예. 그랬는데 나가봤더니 아이가 저렇게 엄마 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런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각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를 운전자가 숙지하는 운전자가 있을 테고 없는 운전자가 있는데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왕왕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왕왕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9개월 전에 예. 작년 12월인데요. 작년 12월에 똑같은 버스가 예. 똑같은 이 자리에서 자리에서 똑같은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같은 그러네요. 장소였고요. 같은 번호의 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내가 1층 버스만 운전해서 착각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당시에도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겠죠. 화들짝 놀라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린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9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일단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사실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그리고 운전기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 버스 회사에도 굉장히 책임이 그렇죠. 클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일단 버스 회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다친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석 씨 관련해가지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부검 소견서의 공개 여부입니다. 이 내용을 서혜수 씨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진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부검위하고 통화를 했죠, 최은미 기자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렵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과수에서 20년 동안 법의학 전문가로 일을 했고요. 국과수라면 우리나라의 거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 도맡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도 대구의 한 연구소에서 민간 사설 연구소를 차려서 대구의 수사기관이랑 굉장히 공조하면서 이제 법의학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굉장히 권위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예.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시청자여러분 한번 궁금하실 텐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예. 추가로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게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가 수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다 담당했던 그런 팀들도 있고 기록도 있고 깨끗하게 나와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전혀 진짜 일말에 그런 의혹을 가질 그런 지금 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 얘기가 좀 인상적인 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고 전혀 없다. 0%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0.00001%의 어떤 오류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면 어제 저희가 법의학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목맴사 같은 경우에는 흔적이 굉장히 통일적이고 전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깨끗하다고. 예. 그런 어떤 확신에 찬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2번이나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위가 얘기하는 거는 김광석 씨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살이 확실하다. 어떤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어떤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이런 주장들이 나와서 정말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사기관이 왜 이 논란을 증폭되는 논란을 해소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실 굉장히 우려를 하셨어요. 뭐냐면 의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3자의 입장이잖아요. 의뢰된 부검 의뢰를 받아서 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어떤 제3자일 뿐인데 내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질 때까지 수사기관이 나서서 당시의 어떤 의혹을 해소해주지 않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반응이었고 좀 답답함을 토로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이 조금 비이성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전혀 일말의 의혹을 가질 사건이 아니다라고 당시 부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견서만 공개만 되면은 의혹이 상당 부분 가려질 수가 있는데 서해순 씨는 아직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이상호 기자에게 더 지금 예. 시선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상호 기자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부검의가 나서서 직접 그런 의혹은 반박을 제기될 했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잖아요. 이상호 기자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한번 뭐라고 들어보겠습니다. 반박을 했는지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 김광석 씨 그 부검의께서 네. 예, 그 사살 의혹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들어온 얘기입니다. 일관되게 경찰이 한 번 자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을 부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자신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분 판단과 달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신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부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글쎄 최 기자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 예. 부검을 했던 부검의, 만약에 이 서해순 그리고 김광석 씨와 관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예. 부검한 의사는 부검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 거고 국가수에서 엄연히 진행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초동 수사가 잘못됐고 어떤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허술함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살이 맞다고 서해순 씨의 주장이 옳다고 예.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적인 근거, 부검할 때 김광석 씨 측의 분들, 뭐 매형도 그렇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되고 거짓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있다고 보세요, 그 가능성이?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여기서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부검을 하는 절차를 제가 그래서 좀 취재를 네.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이제 사건 현장에 나가요. 변사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병사인지, 병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뭐 사고사인지, 네.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인지 확인을 합니다.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합니다. 어떤 네. 영장을 청구하냐면 부검 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부검을 해봐라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법원은 그것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부검을 하라는 것까지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씨는 국과수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예. 김광석 씨는 국과수에서 진행을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 명령을 내리면 그때 이제 수사기관에서 국과수에 의뢰를 하는 거고요. 예. 국과수에서 이제 그 의뢰를 받고 영장을 받고 부검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가 경찰이 뭔가 실수를 해서 예. 경찰이 뭔가 실수를 했고 그러면 그걸 또 제3의 기관인 국과수가 눈을 감아주고 그렇죠. 뭐 서해순 씨가 뭔가 요청을 해서 예. 이 경찰과 국과수가 다 짜고 지금 뭔가를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합이 얘기가 맞아야 되는 성립하려면. 건데 예. 합이 맞기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검소견서를 서해순 씨만 가지고 있는데 부검소견서를 가족이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예. 전 국과수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게 이 국과수에서 부검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부검 소견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부검 감정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 준답니다. 수사기관에 원본이 가는 거고요. 만약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고 싶으면 예.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직접 유족들한테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예. 수사기관에만 주는 거고 수사기관에서 가족들한테 주는 경우는 가족들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아, 따로 절차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검을 했다고 해서 모든 수사기관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보세요라고 이렇게 주는 절차가 아니랍니다.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제공이 되는 거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제공하는 그 정보공개 절차도 어떤 목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부검 소견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그 목적을 보고 이런 목적이라면 이 부검 소견서를 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만 제공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해순 씨뿐 아니고요. 예. 지금 김광석 씨 형 살아계시잖아요. 예. 김광석 씨 형이든 김광석 씨 어머니든 그러니까 유가족 다 같은 유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제공을 요청을 하면 예. 이런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경찰에 이야기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허락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 씨가 꼭 끼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유족 형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청을 하면은 사회에 맞게 발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틀어막고 있다면 그거는 예. 수사기관이지 서해순 씨가 아니라는 거죠. 서해순 씨가 가지고 있는 것도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예. 가지고 있다면 예. 지금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면 사본인 거고 원본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를 누구에게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결정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차로로 진입해서 좌회전을 급하게 하려다가 예. 저 버스 지붕이 다 저렇게 구겨지는 저런 예.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예. 어떻게 저런 왜 실수라고 해야 그랬을까요? 될까요? 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3차로를 타야 되는데 1차로를 탔어요. 그 사람이 그 1층 버스를 하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좀 착각했다더라고. 갑자기 투입되는 바람에 갑자기 2층 버스 하라고 그러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저는 이 해명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예. 충분히 그거를 숙지를 못하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버스 회사도 충분히 숙지를 안 시키고 항상 1층을 운전하던 사람. 지금 앞쪽으로 있어요. 그 어린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있어요. 주차하고 당장 지금 저 어머나, 아이가 예. 공포에 지금 엄마라고 지금 외치는 건데 네. 저 버스 사고가 예. 위험한 것이 이게 2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앞자리에 태운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예. 앞자리에 탔으니까 저 정도였지. 만약에 좀 중간에 있었으면 정말 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 저도 지금 예.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건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 이게 교각인데 여기에 차가 껴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사진을 큰 걸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시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시면 교각인데요. 교각 사이에 2층 버스가 끼어서 구겨졌네요, 앞부분이. 버스의 지붕이 거의 진짜 구겨지다시피 하고 앞부분 보면 의자까지 지금 거의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저게 상황이 다 수습되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 저 정도인데 예. 실제로는 승객이 40명이나 타고 있는 버스였습니다. 1층과 2층에 나눠서 타고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40명이나 타고 있는 버스였는데요. 그 일대 굉장히 혼란이 컸는데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서울 당산동, 당산역 앞에 지금 고가인데요. 보시면 저 앞에 아이가 있는 예. 맨 아이인가요? 앞에 저 지금 찌그러져 있는 지붕에 2층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저 분홍색 옷을 입고 아이가 정말 떨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예. 지금 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아이를 먼저 수습하고 지금 승객들을 한 명씩 다 구조하고 문을 강제로 열어서요. 수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어떻게 그러면 사고 당시에 네. 좀 현장의 모습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예. 좀 상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CG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저게 지금 교각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점점 낮아집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교각의 높이가 네, 낮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1차로, 지금 버스가 있는 곳이 1차로고요. 바로 옆에 2차로가 있고 지금 3차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버스가 저기로 간 건데 아. 지금 보통 저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공간이라서 저 2층 버스는 3차로에서만 좌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3차로에서만 좌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버스 기사가 무리하게 1차로로 가서